자, 지금 또 경남지사 선거 매주 경남 이야기네요. 네.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드루킹 의혹 계속해서 언론이 부채질하고 있는 양상인데 말이죠. 김경수 후보에 이어서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이분이 경남 양산이 또 지역관입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경남지사 판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이게 또 관심입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경남을요. 네.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눠 보면은 그렇죠. 동부가 김해, 양산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중부가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하고 서부가 이제 뭐 진주, 고성, 사천, 그렇습니다. 함양 이런 쪽 지리산 쪽인데 예. 동부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원래 그 송인배 비서관도 양산이 지역구고 김경수 전 의원도 김해가 지역구인데 네. 근데 이게 이런 사건은 동부보다는 서부, 중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좀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 인지도에 비해서 경남에서 인지도는 높은 편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좀 안 좋게 선거에 영향 미치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그 지역에서는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물론 이게 뭐 판이 바뀔 만큼인지는 모르겠는데 변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이 사건에 대해서 국한에서 보자면은 자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이 사람 드루킹하고 등등이 대선 때 뭘 했느냐. 그리고 정권 출범 이후에 최근에 이 사람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가 석연치 않냐. 네. 그렇다면은 저는 이 송인배 비서관이 등장한 것은 사실 뭐 대선 때 댓글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들 상당수가 아니 그게 뭐 댓글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안 될 사람이 당선되고 네. 될 사람이 떨어졌냐 그렇게 판단한다고 보는데 네. 이게 뭐 민정수석실에서 잠깐 자체로 조사해가지고 대통령이 최측근인데 그냥 비서실장이 알았다 하고 끝났다. 그리고 뭐 경찰은 알긴 안 것 같은데 경찰청장은 아니 이게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권 출범 이후에 뭔가 이거 뭐 사건을 좀 약간 좀 다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더 클 수 있다. 근데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어떤 성격, 네. 그 어떤 사건에 대한 인식. 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투에 걸렸다. 뭐 저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비리에 걸렸다.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네. 김경수, 송인배 이 두 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네. 뭐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좀 복잡한 측면이 있지 않나요? 네. 지난주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일요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보면 예. 뭐 판세가 경남 판세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김경수 후보가 10% 이상은 앞서가는 결과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드루킹 사건이 당신 표심에 영향을 끼칠 거냐? 네. 안 끼칠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영향이 있다는 응답과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거의 팽팽합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에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저는 아직은 송인배 비서관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아직 다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금주 이제 후반쯤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유심히 봐야 한다 이런 네. 측면이 있지만 일단 드루킹 영향이 상당 부분 지금 여론조사에 좀 반영되고는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갈수록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좀 좁혀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예. 면이 있어요. 다른 지역을 보면요. 네. 뭐 서울, 충청 이런 데는 벌어져요. 네. 여당 후보하고 야당 후보가. 예. 여당이 앞서가고 그렇죠. 그게 이제 야당이 막 벌어지는 건데 경남은 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현재 예. 팽팽하다는 거겠죠. 뭐 문 대통령의 이제 지지도라든지 이런 뭐 민주당의 초강세 현상으로 해가지고 벌어져야 되는 에너지하고 드루킹 사건으로 해가지고 좁혀지는 에너지가 서로 충돌해서 현재 이제 상쇄되고 있는데 네. 이게 계속 상쇄로 갈 거냐? 한번 어느 쪽으로 탁 기울어질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네. 이번 선거가 특정 이슈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선거냐. 예. 그게 저는 별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드루킹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지만요. 예. 어쨌든 한두 가지 사건으로 표심이 확 움직이는 선거가 아닐 거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금 집권 1년을 평가하는 성격이 큰데 중간평가가 이 대통령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평가와 아울러 네. 지난 대선 때 경쟁 후보들이 다 정치 전면에 등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홍준표 대표 당 대표로서의 홍준표 대표가 잘했느냐, 유승민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당 대표로서 일을 잘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표를 할 거다. 네. 그래서 단일 이슈가 영향은 있지만 그게 표심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지 못할 거다. 특히 드루킹 문제가 경남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치지만 지금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을 앞두고 있고 그 12일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남북도 정상끼리 한라인 가동된다든가 또 북한과 미국 간의 힘겨루기가 있으면 그걸 또 중재하는 과정 등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슈가.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번 선거 경남의 선거 결과가 드루킹이나 북미 정상회담 단일건으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요. 자, 앞서서 이제 경남이 서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동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경남 서부 지역은 98.7MHz로 이 방송 들으실 수 있고 중부는 90.9MHz 그리고 서부 지역은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부 진주 지역은 98.7 그리고 중부 창원 90.9 그리고 동부가 되겠군요. 동부는 88.5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주파수를 외우고 있는 MC는 아마 전대미문이 아니겠는가 대단하신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부산 경남 지역에 다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은 또 105.7로 또 저희 네. 방송 함께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요. 드루킹 이슈와 관련해서 정리가 됐고요.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정상적으로 6월 12일에 연다. 이런 한미 정상의 뜻이 모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이 북한을 설득할 책임이 더 말하자면 떠넘겨진 상태고 그래서 이제 묘책을 만들어야 할 그런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의 그 변수 이것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여파 또한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 지난 1년에 대한 그 평가도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최근에 이제 평가해 보면 그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높게 평가합니다. 네. 분야별로 평가를 해보면 네. 그만큼 이제 극적인 어떤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국민들이 보는 것 같고요. 진통은 좀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진통은 있지만 그래도 좀 순항하지 않을까. 어제 회담을 좀 지켜보면서 예. 오늘 이제 당장 풍계리 예. 북한에서 이게 저 기자들 못 가게 했는데 우리 측 남측 기자들을 그 발급을 해줘서 네. 지금 이제 떠났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옥신각신하고 힘겨루기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 이렇게 돋보이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여당으로서는 뭐 그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는 봅니다. 그렇죠. 이게 6월 12일까지 사실 우리가 좀 조바심 가지면서 지켜보게 돼 있는데 예, 두 예. 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문 대통령 지지도가 대체로 한 70% 중반, 민주당이 50% 초중반인데 네. 이게 뭐 80, 90, 당 지지율 70 이렇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드루킹이라든지 네. 지금 뭐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애매하게 이거 뭐 좀 속 시원하게 되는 것도 없고 좀 답답하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불만 많고 이런 것들을 다 상쇄시키는 효과는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자면요. 예,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보수층이 미국의 이제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한테 대해 가지고 되게 좀 친밀감이라든지 기대는 정서가 컸어요. 예, 예, 예.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존 볼튼 이런 사람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되게 센 이야기를 하면 봐라 미국의 본심은 사실 저거다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계속 해소되고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네.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주 뭐 그러니까요. 이게 뭐 북한 변수하고 또 별개로 뭐 예. A 플러스 뭐 문재인이 있는 게 대한민국의 행운이고 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보수층이 이런 게 결집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막아버리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성조기 말고 이스라엘기 들고 나온 이유가 그런 데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내 정치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주류 언론이나 미국 내에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인기가 없고 불신하는 풍토들이 있고 또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 여전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각의 그런 우려들을 극복시키는 어떤 그런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활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윈윈인 게 우리도 보면은
좀 인기 좋은 친구랑 같이 서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지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활용하는 면이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남북 관계에서의 가장 큰 레버리지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활용을 하는 거죠. 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있고 그 다음 날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은근히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성사되지 못하거나 혹은 뭐 행여 그 회담에서 결렬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북미 양 정상이 얼굴 붉히면서 헤어진다면은 이게 지방선거에 직격탄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을 네, 말하는 네. 거겠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투표 변수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번 그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있다. 예.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는 이제 승패가 거의 굳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재문층들이 투표를 많이 안 할 거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보수층들도 이번에 좀 투표 동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번에 보수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예. 보는 분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낮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투표율은 유지할 거다 최소한. 예. 왜냐하면 투표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고 있다. 젊은층들의 투표 열기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사전 투표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막판에 삐그덕거리거나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네. 박빙 지역의 경우에는 좀 그 표심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실망층들이 좀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일부 있겠죠. 그 반대로 뭐 보수층 결집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네. 여당 지지층 중에서 일부가 실망해서 안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네. 판세가 대부분 굳어진 지역, 격차 꽤 큰 지역의 경우에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판세가 굳어진 곳을 어디라고 보세요? 상당수가 지금 굳어졌다고 많이 해야죠. 굳어져. 아닌 곳을 한번 말씀해 보신다면은. 아닌 곳은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여당이 불리한 쪽으로 따지면 뭐 단연 지금은 제주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경남은 이게 뭐 벌어질 것 같은데 이게 그 뭔가 버티고 있는 김태호 후보라든지 보수층이 쫙 버티고 붙잡고 있는 이 저력이 또 지금까지 보인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저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가장 격정지는 제주하고 경남 정도가 아닐까. 네. 나머지 지역도 물론 아직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변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 크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죠. 대구 경북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굉장히 좀 약간 기울어져 있는 양상이고 그렇습니다. 제주하고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혼전이 예상되고 네. 그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제 저희 울산이나 이런 지역들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어제까지 발표됐던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네. 충청권들도 상당 부분 여당이 앞서 있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호남이야 당연히 여당 쪽이 앞서 있고요. 예. 그 뭐 강원도도 그 전에 발표된 것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대구 경북 제주 경남을 주목하면 될 텐데 제주도 이 원희룡 후보가 이 뚝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일단 원희룡 후보 지금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 변수, 바른미래당 변수를 다 차단시켰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심판한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으면은 지금 이제서 공방이 또 뜨겁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남경필 후보를 하면 민정당의 후예 막 이런 식의 이제 공세도 펼치는데 제주도에서는 이제 그게 안 먹힌다. 인물 대 인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원희룡 후보가 전략을 되게 잘 썼고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토론 같은 게 재밌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 예. 역시 뭐랄까. 이게 좀 인물의 그 경험이라든지 중량감이라든지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원희룡 후보가 뭐 인물은 인물이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제주는 예. 지금 사실 조사해 보면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 20% 넘게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탈을 하고 있는 게 꽤 있죠.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잔매를 좀 맞았어요. 문대림 후보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리면서 좀 실망감, 민주당 지지층 중에 실망감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늘어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물론 측면에 있어서 원희룡 후보가 많이 그래도 큰 알려졌죠. 인물이고 예. 지금
원희룡을 버릴 건가 말 건가 이런 어떤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데 아직 좀 버릴 때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그 폭행 사건도 있었지만 네. 딱 붙었다가 예. 지지도가 조금 벌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글쎄요.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 글쎄 그간에 또 뭘까 여론조사가 그렇게 썩 좋게 나왔던 것 같지는 않는데 네. 이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게 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남경필 지사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도정 지지도는 꽤 높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상대 평가로 하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예.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도정 지지도가 남경필 지사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낮은 편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상대 평가로 하면은 확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가 중앙 이슈에 그렇게 크게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인물 대결인데 지금 조사 결과 보면 실질적으로 원희룡 후보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을 다 먹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후보의 지지도가 뭐 1%, 3%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형편없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후보가 나왔는데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1대1 구도죠, 사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문대림 후보가 최근에 또 이제 골프장 관련해서 네. 그 명예회원권을 사용했다. 예. 그래서 이제 도의원 시절에 그걸 이제 특혜 시비가 연루가 되면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 막 몇 차례 이런 건들이 이제 누적이 되니까 네. 아까 했던 민주당 지지층이 좀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막판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선거라는 게 예, 예. 이게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거든요. 아까 했던 민주당 지지층의 한 20-30%가 이탈을 하고 있는데 예. 이 그분들이 지금 추세를 보면 원희룡 후보로 다 지지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망해서 예. 판단 유보층으로 좀 빠져 있거든요. 예, 이 층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두 분은?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김문수, 생각해요. 안철수 예를 들어서 후보의 이게 단일화라는 게 예.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2년 대선 때 이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네. 2007년 이제 2007년 아니죠. 2012년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같은 경우, 네. 단일화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힘이 많이 받는 거거든요. 후보는 싫어도 아래에서 뭐 당에서도 이게 올라오고 이런데 지금은 근데 단일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힘드니까 단일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막판으로 갈수록 약간 압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요. 그 안철수 김문수 후보 지지도가 기존의 지지도보다 더 빠졌어요. 최근 조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 두 분이 단일화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길 수 있거나 적어도 10%포인트 이내로 뭔가 접전이 된다. 이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야 단일화 명분이 있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두 분이 단일화해도 하프게임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예. 하여튼 이번 지방선거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안철수 후보도 왜 안 뜨냐. 예. 그러니까 아까 안철수 대표가 했던 한 지난 1년의 과정을 유권자가 똑똑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정책이나 공약을 가지고 예. 그 급반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신뢰도가 많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요. 안철수 후보는 이 드루킹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게 있어요. 예, 본인이 예. 거기에 너무 이제 좀 뭐랄까 몰입을 했습니까? 몰입을 하고 막 내 개인 일로 생각하고 차라리 차분하게 처음에 나왔던 이제 뭐 정책들 가지고 했으면은 꽤 지금보다는 괜찮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을 통째로 부정선거로 이제 평가하듯이. 예,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 통합 과정도 그 안철수 대표가 주도했는데 예. 그 과정에 대한 평가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할수록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좀 좁혀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예. 면이 있어요. 다른 지역을 보면요. 네. 뭐 서울, 충청 이런 데는 벌어져요. 네. 여당 후보하고 야당 후보가. 예, 여당이 앞서가고 그렇죠. 그게 이제 야당이 막 떨어지고. 벌어지는 건데 경남은 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현재 예. 팽팽하다는 거겠죠. 뭐 문 대통령의 이제 지지도라든지 이런 뭐 민주당의 초강세 현상으로 해가지고 벌어져야 되는 에너지하고
드루킹 사건으로 해가지고 좁혀지는 에너지가 서로 충돌해서 현재 이제 상쇄되고 있는데 네. 이게 계속 상쇄로 갈 거냐? 한 번은 어느 쪽으로 탁 기울어질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네. 이번 선거가 특정 이슈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선거냐. 예. 그게 저는 별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드루킹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지만요. 예. 어쨌든 한두 가지 사건으로 표심이 확 움직이는 선거가 아닐 거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금 집권 1년을 평가하는 성격이 큰데 중간평가가 이 대통령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평가와 아울러 네. 지난 대선 때 경쟁 후보들이 다 정치 전면에 등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홍준표 대표 당 대표로서의 홍준표 대표가 잘했느냐, 유승민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당 대표로서 일을 잘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표를 할 거다. 네. 그래서 단일 이슈가 영향은 있지만 그게 표심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지 못할 거다. 특히 드루킹 문제가 경남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치지만 지금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을 앞두고 있고 그 12일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남북도 정상끼리 한라인 가동된다든가 또 북한과 미국 간의 힘겨루기가 있으면 그걸 또 중재하는 과정 등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슈가.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번 선거 경남의 선거 결과가 드루킹이나 북미 정상회담 단일건으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요. 자, 앞서서 이제 경남이 서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동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경남 서부 지역은 98.7MHz로 이 방송 들으실 수 있고 중부는 90.9MHz 그리고 서부 지역은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부 진주 지역은 98.7 그리고 중부 창원 90.9 그리고 동부가 되겠군요. 동부는 88.5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주파수를 외우고 있는 MC는 아마 전대미문이 아니겠는가 대단하신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부산 경남 지역에 다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은 또 105.7로 또 저희 네. 방송 함께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요. 드루킹 이슈와 관련해서 이게 정리가 됐고요.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정상적으로 6월 12일에 연다. 이런 한미 정상의 뜻이 모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이 북한을 설득할 책임이 더 말하자면 떠넘겨진 상태고 그래서 이제 묘책을 만들어야 할 그런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의 그 변수 이것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여파 또한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 지난 1년 내 네. 사람이 떨어졌냐 그렇게 판단한다고 보는데 네. 이게 뭐 민정수석실에서 잠깐 자체로 조사해가지고 대통령이 최측근인데 그냥 비서실장이 알았다 하고 끝났다. 그리고 뭐 경찰은 알긴 안 것 같은데 경찰청장은 아니 이게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권 출범 이후에 뭔가 이거 뭐 사건을 좀 약간 좀 다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더 클 수 있다. 근데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어떤 성격 네. 그 어떤 사건에 대한 인식 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투에 걸렸다. 뭐 저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비리에 걸렸다.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네. 김경수, 송인배 이 두 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네. 뭐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규정하기는 좀 복잡한 측면이 있지 않나요? 네. 지난주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일요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보면 예. 뭐 판세가 경남 판세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김경수 후보가 10%포인트 이상은 앞서가는 결과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드루킹 사건이 당신 표심에 영향을 끼칠 거냐 네. 안 끼칠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영향이 있다는 응답과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거의 팽팽합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에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저는 아직은 송인배 비서관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아직 다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금주 이제 후반쯤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유심히 봐야 한다 이런 네. 측면이 있지만 일단 드루킹 영향이 상당 부분 지금 여론조사에 좀 반영되고는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자, 지금 또 경남지사 선거 매주 이- 경남 이야기네요. 네.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드루킹 의혹 계속해서 언론이 부채질하고 있는 양상인데 말이죠. 김경수 후보에 이어서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이분이 경남 양산이 또 지역관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경남지사 판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이게 또 관심입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경남을요 네.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눠 보면은 그렇죠. 동부가 김해, 양산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중부가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하고 서부가 이제 뭐 진주, 고성, 사천, 뭐 그렇습니다. 함양 이런 쪽 지리산 쪽인데 예. 동부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원래. 그 송인배 비서관도 양산이 지역구고 김경수 전 의원도 김해가 지역구인데. 네. 근데 이게 이런 사건은 동부보다는 서부, 중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좀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 인지도에 비해서 경남에서 인지도는 높은 편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좀 안 좋게 선거에 영향 미치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그 지역에서는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물론 이게 뭐 판이 바뀔 만큼인지는 모르겠는데 변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이 사건에 대해서 국한에서 보자면은 자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이 사람 드루킹하고 등등이 대선 때 뭘 했느냐. 그리고 정권 출범 이후에 최근에 이 사람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가 석연치 않지 않냐. 네. 그렇다면은 저는 이 송인배 비서관이 등장한 것은 사실 뭐 대선 때 댓글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들 상당수가 아니 그게 뭐 댓글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안 될 사람이 당선되고 에 대한 그 평가도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최근에 이제 평가해 보면 그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높게 평가합니다. 네. 분야별로 평가를 해보면 네. 그만큼 이제 극적인 어떤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국민들이 보는 것 같고요. 진통은 좀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진통은 있지만 그래도 좀 순항하지 않을까. 어제 회담을 좀 지켜보면서 네. 오늘 이제 당장 풍계리 네. 북한에서 이게 저 기자들 못 가게 했는데 우리 측 남측 기자들을 그 발급을 해줘서 네. 지금 이제 떠났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옥신각신하고 힘겨루기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 이렇게 돋보이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여당으로서는 뭐 그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는 봅니다. 그렇죠. 이게 6월 12일까지 사실 우리가 좀 조바심 가지면서 지켜보게 돼 있는데 예, 두 예. 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문 대통령 지지도가 대체로 한 70% 중반, 민주당이 50% 초중반인데 네. 이게 뭐 80, 90, 당 지지율 70 이렇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드루킹이라든지 네. 지금 뭐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애매하게 이거 뭐 좀 속 시원하게 되는 것도 없고 좀 답답하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불만 많고 이런 것들을 다 상쇄시키는 효과는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자면요. 예,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보수층이 미국의 이제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한테 대해 가지고 되게 좀 친밀감이라든지 기대는 정서가 컸어요. 예, 예, 예.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존 볼튼 이런 사람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되게 센 이야기를 하면 봐라 미국의 본심은 사실 저거다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계속 해소되고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네.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주 뭐 그러니까요. 이게